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9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바깥으로는 눈발이 좀 날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엔 대단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연말 분위기가 제대로 나는 때입니다. 이 미국의 미남 배우 조지 클루니는 이 정치적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정치도 하고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유명한 국제인권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클루니는 남수단 독립운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재밌는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자는 운동만 했더라면 이번에 틀림없이 재선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자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출연한 미드나잇 스카이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귀하가 소녀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면서 절대로 이것 벗으면 안 돼 라고 당부를 하는데 요사이는 이런 말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코로나 사태 초장에 국민들 앞에 나타나 우리 다 같이 마스크를 씁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국민들이 진심으로 그를 응원했을 것이고 재선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나빠진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5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는 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정확하게 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작년 한 2월쯤 유행 막 시작할 때 직접 마스크를 쓰고 나와가지고 백신 발명될 때까지는 이걸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다 마스크 씁시다 라고 선도를 했더라면은 우선 코로나 사망자를 지금보다 최소한 반으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반으로. 그리고 전 국민이 동참했을 것인데 그동안에 트럼프는 마스크 쓰는 사람은 좀 비겁한 사람이다. 아니 마스크를 쓰면은 민주당 지지자다. 이런 분위기를 퍼뜨려 가지고 이 무슨 회의를 하면은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 게 아주 눈치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본인을 비롯해 가지고 그 가족, 측근 완전히 백악관이 집중 폭격을 당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그 바쁜 선거 유세 중에도 확진자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소동을 벌였는데 이것은 결국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과학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과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인명을 무시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재선에 실패했다. 이건 과학을 무시하면 이렇게 된다. 그 좀 일종의 아이러니인데 이 파이저 백신 이 성공 발표가 재선 아니죠. 참 지난 대선 11월 초 대선이 끝난 며칠 뒤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 3일 뒤인가 4일 뒤인가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요. 그리고 수시로 화이자의 CEO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나오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상실험을 해 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예방 효과 95%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이걸 외부 인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이 정도 같으면 발표해도 좋다라고 결정한 게 선거 며칠 뒤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백신 발표가 선거 한 일주일 전에 나왔으면은
아슬아슬해진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상당히 이겼지 않을까요? 잘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과학을 무시하던 트럼프가 과학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거죠. 화이자가 한때 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계산으로 늦게 발표한 것 아니냐 하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외부 인사들이 결정한 대로 우리는 따랐을 뿐이다. 다행히 그때 화이자는 이 미국 정부로부터 이 보조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로부터 돈 받은 것 없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화이자의 백신 기술을 개발한 건 사실은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의 작은 회사인데 그 기술을 화이자에게 넘겨서 공동으로 이렇게 개발한 거죠. 화이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회사니까 연간 한 매출액이 500억, 600억 달러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수만 명을 상대로 임상 시험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독일에서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둘 다 터키에서 이민 온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을 적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독일에 들어온 이민자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 문제를 가지고 이 미국에서는 진보 보수로 이렇게 갈리는데 한국에서도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민자를 덜 받는 그것까지 또 찬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모든 행동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은. 근데 독일이 이민자를 받았으므로 그 독일이 아니면 또 그런 두 사람의 과학자가 그런 회사를 차려가지고 또 성공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민을 싫어하는, 과학을 싫어하는 트럼프가 결국 그 과학으로부터 당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크루니의 말을 들으니까 문재인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말이죠, 2017년 취임 직후에 이 측근들 중에서 뭐 판도라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 등등등등 해가지고 원전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원전 폐쇄를 건의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무슨 소리냐고,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라고, 후쿠시마 원전보다 한국의 원전, 일본 원전보다 한국 원전이 훨씬 더 지진이나 이 쓰나미에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동안에 방사능 누출 사고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가동률이나 안전율이 세계에서 최고다. 이걸 없애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과학을 그렇게 무식하면 되느냐고. 측근들에게 호통을 쳤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원전 산업은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쯤 정권 재창출 걱정 안 해도 되고, 노후에, 아니 퇴임 이후에 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지금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2조 정도의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된다. 구상을 청구를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갔으니까 그 끼친 손해는 문재인 개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럼프나 문재인 두 사람이 과학을 부정하다가 그 과학으로부터 복수를 또는 보복을 당하고 있는 사례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학, 사실, 법치는 문명의 기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트럼프의 공통점은 선동으로서 과학, 사실, 법치를 부정하다가 결국 몰락해 가고 있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감사합니다.